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한화큐셀에 방문하여 업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라는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중앙 정치권을 설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측 선수단이 우리 측 스키훈련단과 함께 전세항공기를 타고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면회를 거절할 정도로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총 21가지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등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의 별세에 우리의 소리 한 자락이 사라진 듯 마음이 아프다고 애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금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송은정입니다. 네, 또 금요일이 왔습니다. 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말 딱 일주일, 개회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성화봉송이 지금 강원도 태백을 돌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오늘 조금 이색 성화봉송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명환 소방위, 소방관이죠. 네. 이분께서 순직한 소방대원 5분과 함께 도는 의미에서 5분의 얼굴이 이제 각인된 소방관 추모비가 있대요. 거기에서부터 성화봉송을 시작하는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생방송 할 거니까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이 와중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국회 결의안 아직도 도장을 안 찍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정당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망해라.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네. 묵직한 팩트 폭행을 아침에 하나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88년 올림픽 성공을 기원해서 정쟁 중단을 선언한 바가 있다. 그러니 자유한국당도 빨리 정쟁 중단 선언에 동참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들어먹을까요? 기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록은 중요하지만 들어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야 본인들이 했던 말들도 당장 또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니까 큰 기대는 오늘 네. 자유한국당이 네. 국회 결의안에 사인을 한다는 뉴스가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주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 첫 번째로 갈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업을 치하하기 위해서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네. 네. 충북 진천에 있는 하나큐셀이죠. 네. 하나큐셀 예전에 저희 뉴스 신세계에 한번 등장했던 기업입니다. 그런가요? 그죠? 예. 언제 대통령께서 이 하나큐셀 언급을 예전에 한번 하셨어요. 충북 진천에 그때 다녀오셨던, 하나큐셀이 청와대를 방문했었나? 그렇겠죠. 네, 맞아요. 예,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1,550여 명의 이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4월 1일부터 4조 3교대로 이제 일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500명을 더 채용 중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와.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대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더 채용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딱 부합하는 행동을 이렇게 취해 준 건데 하나큐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래는 3조 3교대였대요. 근데 요거를 4조 3교대로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근로시간이 현행 이제 주 56시간인데 42시간으로 14시간 단축한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또 줄어들면 또 근로시간 줄어들면 혹시 이제 급여가 너무 팍 줄까봐 또 걱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임금은 90% 이상으로 보존하겠다. 요 세 가지를 지금 정리해가지고 아예 선언식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참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류성주 공장장이 앞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을 배려하고 같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하나도 대기업인데 이런 대기업에서 사실은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면 참 고마운 부분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예전에 한번 일자리 탑, 꼭 수출탑처럼 일자리 고용탑 이런 거 이제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일자리 창출 많이 해주면 기업을 업어드리겠다 이런 약속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업어드린다는 약속 지키러 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네, 합니다. 여기가 조금 되게 좀 세계적으로 좀 큰 회사인가 봐요. 네, 이게 태양광으로는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진천 혁신도시에 있는데 이 기업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지역 인구도 지금 늘고 있고, 아하. 네. 그래서 충청북도 경제 성장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그렇겠네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지방 분권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네,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그렇습니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진천 그렇군요. 네, 그리고 특히 효자기업. 이제 태양광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그 측면에서도 향후 대한민국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맞습니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에너지 정책이랑도 결이 네. 맞고 국가 균형이랑도 결이 맞으면서 일자리까지 창출해주는 훌륭한 기업이네요. 착한 기업. 네. 송 작가님 혹시 그거 네. 질투 나서 그 사진 뺀 거 아닌가요? 그 사진 못 보셨어요? 무슨 사진이죠? 그 하나키셀에서 하나키셀에서 제가 샤방샤방한 제가 질투 8단입니다. 네. 질투가 너무 그거는, 심해서. 네. 대한민국 여성분들 무드로부터 지금 질투를 받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 사진 보면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꿀이 진짜 뚝뚝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진을 본 많은 여성분들이 전부 네. 악플을 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악플까지는 안 달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얼른 닫았습니다. 효자동 사진관에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관련한 사진도 많이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 네, 아주 예쁜 여성분이니까요. 직접 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갈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네. 네. 지금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네. 개최한 자리인데요. 지방분권 확대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건 그렇습니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더 강력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도 일종의 임무를 부여를 했죠. 지방분권 개헌은 당신들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그런 작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맞습니다. 직접 나서서 해라.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맞습니다. 네. 대통령 혼자 청와대랑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방정부가 나서야죠.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비전 이런 것들을 발표도 하셔서 선포라고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 됐는데요. 지역이 강한 나라, 네. 그다음에 균형 잡힌 대한민국 이런 네. 제목으로 지금 세 가지의 가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분권, 포용, 혁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와 함께 이제 3대 전략과하고 9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3대 네.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 혁신. 네. 그렇습니다. 표현이 참 예쁘네요. 예. 네. 지방을 다녀보면 생기가 진짜 죽어 있는 도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역이 좀 다시 생기가 좀 돌려면 그 지역에 뭔가 먹고 살 거리가 생겨야 그렇죠. 되고, 그죠? 맞습니다. 예, 일자리가 그래서, 있어요. 또 젊은 일자리가 사람들이 가서. 네. 지방에 있는 좀 작은 동네 가보면 약간 시들시들한 그런 느낌. 예, 거기에는 이제 생기를 좀 네.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9가지의 과제도 또 말씀을 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연내에 국가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10월 정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도 같이 10월에는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어떤 계획들을 이제 만들어서 공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네.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하겠다는 게 대통령님의 의지고, 네. 이 자리에서 그 의지를 한번 다시 밝히셨는데요. 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도지사들이 하여튼 그죠? 시도지사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닌 말로 자기들 권한을 더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예산, 인사 이런 그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이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눈이 벌게 계실 게 아니라 이게 지방에 있는 그 시도지사들이 사실은 눈이 벌게서 국회로 쫓아다녀야 되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한을 나눠주겠다는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분위기는요. 네.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네. 김관용 경북지사
그리고 누굽니까? 하여튼 예, 권영진 대구시장 이렇게 네. 있는데 이분들도 어쨌든 지방분권 개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그러니까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소속돼 계시는 지자체의 장들 좀 힘 좀 써주시기를. 아유, 너무 참 고집을 피우니까요. 하여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지방도시에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지금 다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중에 153개 중에 지금 아직 6개가 못 내려갔대요. 네. 이게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서 153개가 정해진 거 보니까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다 못 내려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게 못 내려간 게 사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처리했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방 혁신 도시가 건설이 되고 건설이 돼야 거기에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계획돼 있던 공기업들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혁신 도시 조성 자체가 속도가 늦어지면서 공기업 이전도 같이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약간 마무리 단계로 온 거죠. 네, 예.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으니까 네. 그냥 느리게 온 거죠. 한 10년 가까이. 네. 그래서 이거를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 왜 무슨 전북 새만금 사업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공공주도 매립으로 개발 사업의 속도를 좀 높여보겠다. 이것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참 강하신데 지금 기본권 안 되면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본권하고 지방분권만이라도 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지금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 개헌안에 대한 논의만 4시간 넘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2월 말 3월 초에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국민투표에 붙일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물밑은 아니고 거의 지금 공개적인 작업들을 하고 네,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개헌안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권장원들한테 전화가 가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받고 싶은데 안 오더라고요. 네, 이게 무작위로 가는 거라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 결과를 재윤경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 브리핑 내용 제가 어제 읽다가 정말 좀 웃겼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은 대단히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민주적 절차에 충실하는 점, 지금 개헌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을 국민들한테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국민당원 설문조사를 뭐 해서 민의를 묻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얘기를 몇 줄에 걸쳐서 그걸 설명을 써놨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강조하고 싶은가 봐요. 예, 알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은 네. 정말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헌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의원들끼리. 안 알아줄까봐. 예, 그런 것 같아요. 의원들끼리 뭐 지들 알아서 멋대로 했다고 혹시 이제 또 예. 비판을 받을까봐 미리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12가지의 논의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아직 뭐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한 주요 주제를 좀 살펴보면요. 네. 네. 기본권 강화를 위해서 생명권을 명시를 합니다. 예, 생명권.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 국민 발언권을 신설을 합니다. 국민 그러니까 발언권이라고 법안을 발언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국민이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직접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셨던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예, 이건 국민 소환제죠. 네, 예. 칭찬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법원에 의한 재판. 그 사람에게 주는 권한이 아니라 이제 그 기관에 주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법부 독립의 하나의 근거 조항인데 네. 법관에 의한 재판 이게 그러니까 법관이 재판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잘못 악용되는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관들이 재판 사법부의 독립을 법관에 의한 재판 그러니까 법관의 어떤 자유적인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다. 네. 네. 그래서 그 방패 뒤에 지금 숨어 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네. 뭐 오판도 해놓고 개떡 같은 재판도 해놓고 그래놓고는 이 법관에 의한 재판 속에 숨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를 법원에 의한 재판 해버리면 법관 개개인이 잘못된 판결이라든지 개떡 같은 판결을 했을 때는 네. 비판도 받고 네. 이제 숨을 공간을 없애버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더 이상 개떡 같은 재판 좀 안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원제 도입 부칙에 대한 시행 시기를 추가해보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양원제 네. 도입. 네. 요거는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있잖아요. 예. 유지는 하되 현행보다 특권을 약화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네. 불체포 특권은 과거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박정희 유신 독재와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이런 불체포 특권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허위의 사실을 가짜 뉴스를 함부로 떠들면 체포가 될 수 있는. 아. 네. 사실 예전에는 야당 정치인들이 어떤 정부의 어떤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를 할 때 네. 잡혀가면 안 되니까 이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자유롭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게 했던 근거 조항인데 이게 오남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없애버려도 됩니다. 네, 국회의원도 최대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 아주 가짜뉴스뿐 아니라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흉악범들도 많잖아요. 성범죄라든가 뭐 뇌물이라든가 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보면 뭐 지금 국회의원 본인들의 스스로 그 특권을 내려놓는 것들이 좀 두어 가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나 그 정부의 그 특권을 조금 내놔라 하는 것들도 좀 있어요. 예, 정부 법안 제출권. 네. 네. 이건 정부 법안 제출권이 사실 오남용 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최근까지도 사실 뭐 박근혜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가 국회보다 위에 서 있는, 그러니까 국회는 국민들의 어떤 민주적 의사 결정에 따라서 선출된 권력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보다 좀 우위에 서 있던 그 행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 대표적으로 악용된 게 정부 법안 제출권인데요. 이거를 유지는 하되 좀 요건을 조금 네. 엄격하게 해서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겠다. 네.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차피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적용되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아, 예. 개헌이 만약에 우리 이번 지방선거에 되면 그게 네. 언제부터 발의가 되지 않나요? 그래도. 그 바로 적용되지 않고요. 아마 네. 그 경과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 헌법은 공포된 날부터 언제부터 뭐 180일 언제 이후에 뭐 그렇게 있겠죠.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런 대통령-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대통령 권력 구조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네. 당장 적용된다 그러면 네. 그죠? 예, 그 현행 그 대통령 임기라든지 국회의원 임기 등등 하고 부딪힐 수 있다. 이거는 조금 기술적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감사원장, 감사위원,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 방식. 네. 이거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 선출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사추천위를 구성해서 추천을 받고 국회의 동의로 진행하겠다. 이게 사실 대통령이 지금 이거 임명하고 있는 거죠. 직접 대통령이 지명해서 그거를 국회에서 뭐 같이 해주는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인사추천위가 구성해서 추천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네. 조금 이제 하여튼 국회의 권한을 조금 강화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들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좀 거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뭐 그 외에도 또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예, 지방자치를 지방정부, 지방정부라고 명시하는 겁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네. 균형 있게 하는 거고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전문. 네, 맞아요. 헌법 전문. 그거 외에도 지금 이거는 지금 안내해드린 거는 완전히 확정된 거 아니고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많이 공감대를 이룬 아직 확정은 못한 그 내용들을 좀 안내를 해드린 거고 예. 그거 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나왔는데 헌법 전문. 네. 3.1 운동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3.1 운동으로 안 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부마항쟁,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네. 그리고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네. 지난 촛불항쟁까지 다 집어넣는다.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4.19까지 들어가 있죠. 네. 3.1 운동과 4.19만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 전문에 다 집어넣고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민주주의 항쟁의 역사를 이어받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너무 훌륭한 일인데 뭐 벌써부터 자유당은 오늘 오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또 펄펄 뛰고 나왔어요. 네. 뭐 왜냐면은 그 항쟁에 맞서 싸웠던 놈들이 자유한국당이니까. 맞아요. 적군이잖아요. 네. 사실. 촛불은 안 된다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참.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보도된 이 관련된 내용들이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도된 내용 중에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 질서로 바꾸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건 내용이 잘못 나간 거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그냥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대로다 이렇게. 근데 왜 이거 약간 가짜 뉴스처럼 자유를 빼고 뭐 무슨 뭐 사회주의 정권 만들려고 한다. 네, 뭐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이 또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문구인데 네. 뭐하러 건들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외에도 지금 사회 분야에서 이제 기본권의 그 권리 주체는 국민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자유권에 관련돼서는 국민으로 지금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람으로 바꾸겠다. 네. 네, 그렇게. 사람으로 하게 되면요. 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실 외국인들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도 보편적인 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권은 전 세계 시민이 네. 다 같이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 네.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부 기본권 신설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권에다가 안전권, 정치적 망명권 요거를 이제 주요 항목 기본권으로 넣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검사 영장 청구권 요거를 폐지를 해버리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건 조금 다릅니다. 영장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네. 기본적으로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여기 깔려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있어서 이 헌법 조항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검찰은 신청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찰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 조항을 지금 이렇게 헌법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군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한마디로 권한을 좀 낮춰놓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근로자라는 표현 노동자로 바꾸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제 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은 아예 논의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4시간 이상 했지만 그래서 요거는 또 오늘 의원총회를 또 열어서 최종 확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개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열심히 움직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전에 그 우원식 의원이 인터뷰를 라디오에서 하면서 좀 인상 깊은 얘기를 했는데요. 개헌안 만약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는 이렇게 강단 있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 이야기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우원식 원내대표 저희 인터뷰에 출연해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북한 선수단이 왔습니다. 우리 네. 측 스키훈련 선수단이랑 같이 우리 그 전세기 아시아나항공 타고 들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도착해서 강릉 선수촌으로 입촌을 했습니다. 네. 강릉 선수촌 그래요. 아니 평창에 뭐 다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강릉에는 그 쇼트트랙 경기도 열리고요. 네. 그다음에 스피드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이런 게 다 강릉에서 열리죠. 예. 그러니까 강릉 그쪽에 네, 이제 맞습니다. 예. 저는 강릉 선수촌이라고 하길래 무슨 그 진천 선수촌처럼 뭐가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수단들이 묵는 숙소죠 일종의 네. 그거를 이제 평창 선수촌, 강릉 선수촌 두 군데다가 그렇죠. 그 열었는데 어제 오픈식, 그러니까 개촌식을 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군데 중에서는 이제 평창 선수촌이 그 메인이라고 해요. 메인 그 네. 선수촌인가 봐요. 그래서 이쪽에 토마스 바흐 국제 IOC 위원장 같이 가서 개촌식을 또 축하를 또 해주시기도 하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네. 바흐 위원장이 평창 선수촌이 네. 역사상 가장 멋진 공간이다. 이렇게 예. 참 덕담을. 뭐, 덕담을 그래요. 덕담할 때는 화끈하게 해야지. 그럼요. 예. 아유. 뭐 어정쩡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왕 쓰는 네, 거. 그럼요. 립 서비스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 어제 우리 그 돌아온 우리 선수단들 훈련 그 마식령으로 갔던 선수단들이 이제 뒷얘기들이 또 들어오면서 같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거기 뭐 스키장 시설도 좋았고 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나중엔 또 훈훈하게 마무리 잘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회식이 지금 일주일 앞두고 진천 선수촌하고 이제 우리 선수들하고 진천 선수촌에 있는 우리 선수들 지금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을 텐데 특히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지금 사실 정신 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호흡도 맞춰야 되고 또 기자들 관심도 많을 거고 네. 이 와중에 또 사진 찍으러 간 분이 계세요. 예. 아이고, 안철수 진짜. 그죠? 안철수가 안 갈 수가 없겠죠. 우리 대통령님 가시는 곳은 꼭 따라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와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예. 따라와요? 어? 스토커예요, 스토커. 네. 안 스토커. 아,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존경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생팬 수준이에요, 거의.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저희 가서 그 북한 선수들 온 걸 환영한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일부 언론에서는 언제는 한반도기도 안 되고 인공기도 못 갖고 들어온다 그러더니
가서 또 환영한다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기사를 또 쓰기도 하더라고요. 참 하여튼 별명 재밌습니다. 많아서 좋겠다. 너무 많아요. 이제 셀 수가 없고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안철수 얘기 나오니까 어제 우리 그 연세대 전 교수님, 심리학과 교수님, 황상민 교수님 네네. 어제 그 라이브 인터뷰 굉장히 대박 쳤는데 다음 인물로 안철수를 제가 지금 예, 황 교수님한테 2탄. 2탄으로 안철수 하자. 네. 예,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놨어요. 재밌습니다. 예. 이명박 이상으로 네, 심리가 궁금한 사람이긴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앞으로 소재가 많네. 홍준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홍준표는 사실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안철수는 정말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유당 있잖아요. 합당하는 이름 어제 뭐 정한다더니 또 어제도 못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른국민당 아니면은 미래당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른국민당. 뭘 발라? 어? 바르긴 뭘 발라? 너무 웃깁니다. 바른국민당, 네. 미래당 둘 다 너무 이상합니다. 약간 유승민 앞으로 계속 안철수한테 좀 당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으로는 이명박 집사라고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있죠. 네. 구속됐잖아요. 그 네. 이후에 갑자기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다 이런 얘기. 살아야죠. 예. 뭐 나도 내가 살아야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네, 예.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MB 쪽에서 면회를 하려고 했는데 면회도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면회를 거절했겠습니까? 서로 얼굴 보면 불편하니까. 왜 불편했겠어요? 김백준이 뭔가를 이야기를 했거든. 뭐냐? 그게 바로 영포빌딩입니다. 영포빌딩 이 지하 2층 창고, 이게 서울 동부지검에서 한번 갔었는데 이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랬대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에 덮쳤잖아요. 네,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김복진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그렇죠. 네. 그래서 김백준이 아마 그 영포빌딩 지하 2층의 존재를 검찰에서 실토했을 가능성이 좌표를 큰 찍어줬군요. 거죠. 예, 좌표 찍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백준 입장에서는 자기 살려고 일단 술술 지금 뭔가 불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MB 쪽 면회를 당연히 거절하지. 맞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죠, 이제는. 만나봐야 서로 예. 싸울 일밖에 더 있겠나. 이 김백준 전 비서관이 보니까 나이도 꽤 많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받은 뇌물이 지금 뭐 4억 뭐 이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했다고 만약에 얘기가 결과가 나오면 최소 7년 이상을 또 살아야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4억만 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사실상 집사였기 때문에 집사라는 것은 쉽게 해서 이명박의 팬티 숫자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께서 7년 이상 거기서 자기가 살 생각하면 사실은 끔찍하죠. 암담하겠죠. 네, 살아야 됩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술술술술 불고 사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 영코빌딩에서 예전에 지난 1월 25일에 1차로 그때 덮쳐서 압수수색을 했던 거고 2차 수색도 했었어요. 1월 31일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수거한 문서가 또 보물단지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거 MB가 자기가 자기 보물창고였던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예. 저기가 좌표를 제대로 탁 찍어준 것 같은데. 뭐 다스 관련 자료도 나오고 BBK 자료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요. 어제 황상민 교수님이 아주 명확하지만 허무한 답변을 주셨어요. 왜 이명박이가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다스, BBK 이런 자료를 갖다 놨을까? 근데 이명박 자기 거니까. 그런 말씀 하셨군요. 그죠? 너무 맞죠? 허무하네요. 허무하죠? 근데 맞아. 네, 맞죠. 맞는 말씀이죠. BBK도 자기 거고, 다스도 자기 거니까 거기에 갖다 놓은 거지. 그렇죠. 예. 내 거 아닌 서류를 갖다 놓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요. 근데 압수수색했던 2차로 나왔던 것 중에서는 다스에 대한 거를 이명박이 재임 중에 직접 보고받았다라는 문건, 그러니까 보고 문건인가 봐요. 그 문건까지 지금 나왔다는 얘기까지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문건의 일부를 주진우 기자가 그때 한번 특정 보도를 했었죠. 네. 그리고 그 모든 언론들이 쌩 깠죠. 예, 쌩 깠던 그때 주진우 기자는 정말 일부 서류를 확보를 했던 거죠. 맞아요. 청와대에서 다스 관련 회의를 했던 그 자료들. 예. 근데 아마 이제 영포빌딩 지하 2층에는 네. 무더기로 아마 자료가 다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 네. 세상에 제가 보물 찾은 것처럼 마음이 참 기쁠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부 검찰 관계자들 있잖아요. 관계자님들이 이명박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의 그 문건이 나왔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하여튼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아유, 보물창고 털렸어. 어떻게? 그래요. 어? 그 지금 덜덜덜 떨고 있으면서도 엄청 대범한 척 하느라고 네.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법원 소환이라고 정말 네. 혀를 많이 내밀고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뭐 다스 해외법인에서 뭐 거액의 돈이 뭐 1,500억 정도가 되는 거액의 돈이 증발했다 뭐 이런 보도도 어제 JTBC에서 했었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스위스 그러니까요. 비밀 계좌 또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갔을까요? 응? 그런가요? 그런 아니면 가능성도. 조세 해피처 저기 뭐 케이만 군도 뭐 마샬 군도 뭐 이런 군도까지. 저 정말 이름 없는 섬나라에다가 짱 박아놨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해외 조세 회피처 뭐 페이퍼 컴퍼니로 돌리는 흘러 들어가면 조금 그 추적이 조금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제 그 이명박 관련해서 국정원 직원이 체포영장 기각돼 갖고 저희가 되게 분노했잖아요. 네. 5번이나 그 그렇죠. 수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검찰이 이걸 다시 보강을 해서 재신청을 해서 어제 체포를 했습니다. 네. 네, 잘했습니다. 그래요. 아, 이거 빨리 좀 발부하지. 그러니까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발부할 거를 뭐 그렇게 튕겨. 튕겨. 뭔가 부족한 게 뭐 있었나 보죠? 하여튼, 이번에는 어쨌든 발부해주셔서 참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체포 당시에 막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거부하고 막 그런 뭐 제스처,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런 얘기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근데 계속 병원에 도망다니면서 몸이 아파서 안 되고 그리고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자기가 검찰을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대요. 그랬는데 국정원에서는 아니다. 그런 허가 필요 없다. 그냥 가져가 데려가라. 이런 얘기를 또. 알아서 가져가세요. 네, 그러다 필요 네. 없다. 아이고. 검찰청에서 결정했으면 그냥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정권 바뀐 걸 아직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전에는 국정원장이 이렇게 방어막 쳐졌던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국정원장도 바뀌었는데 뭐 네. 저러는지. 하여튼 이명박의 초조한 그 소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명박은 네. 심장이 쫄깃쫄깃해서 심장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요. 예. 심장이 정말 조이다 못해. 네. 진짜 고통받다가. 그래서 숨통이 점점 네. 조여져가지고 숨구멍이 점점 조여져가지고 공기가 점점 희박해져가지고 네. 심장이 말라 비틀어져서 점점. 네. 그렇군요. 고통 속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네. 약간 뭔가 주문을 외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극심한 고통 속에 점점 이렇게. 인형 하나 만들어서 매일마다 바늘로 찔러볼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지인형을 하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소식은요. 박근혜가 그 공천 개입했다는 혐의로 또 기소가 됐어요. 기소 수집갑니다, 이제. 네. 혐의가 21가지. 아이고, 나 진짜. 근데 이거 사실 옛날부터 너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공천 개입했다는 거. 자, 혐의가 이제 앞으로 몇 개까지 늘어날지가 이제 관심이죠. 네. 예.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이 뒤를 이제 따라갈 게 이명박이죠. 네, 그렇죠. 이명박도 이제 하나둘 이미 전과 14범인데, 그죠? 네, 대통령 되기 전에. 예.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아유, 대단합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우리 이렇게 벽돌 쌓기 하듯이 네, 맞아요. 숫자를 하나 둘 세워보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둘 다 점점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리고 또 세월이 특조위 그 방해 업무 혐의가 있었던 해수부 장관 차관 있잖아요. 네. 예, 그 사람들 구속영장 신청했었는데 발부가 됐습니다. 어제. 네. 그래서 구속됐어요. 아유, 속이 후련합니다. 네. 그 부당한 짓에 이렇게 꼭두가 씨처럼 살면은 안 됩니다. 네, 예, 최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니 뭐 인생 한 번 사는데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진짜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사표 휙 던지면 돼요. 그런다고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 아, 네. 사람이 가오가 있지. 예. 그래서 항상 가오를 찾으시다가 한직으로 물러나고 예. 그러셨던 뭐. 권순욱 기자. 제가 네.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네. 밥은 안 굶습니다 그냥. 네, 네. 예, 밥 먹고 살면 되죠. 뭐. 네, 그럼요. 가오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서 네, 4대 보험만 잘 들어놔도 밥을 굶진 네.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적폐청산에 관련된 건데 이게요. 그 알고 보니까 해수부에서 지난해 12월에 그 자체적으로 적폐청산 TF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검찰에 신고를 한 거랍니다. 조사를 해달라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좀 이제 구속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라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적폐청산 TF가 자체적인 거라서 우리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결과가 좀 나온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중요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이 매크로 조작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예. 이거
사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그 가짜뉴스 대책단 우리 변호사님 세 분, 네. 조영익 변호사, 이현옥 변호사, 뭐 이렇게 홍정화 변호사 이렇게 나와서 그때 현행법 가지고도 매크로를 처벌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다만 형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민 의원은 이걸 아예 확실하게 법률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네. 의미죠. 맞습니다.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네. 좋은 법안 발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포털이나 이런 데다가 댓글,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쓰는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네. 추천, 비추천을 왜곡하거나 댓글을 작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내용 보니까 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면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조금 더 올려도 돼요. 예. 좀 세게 하시지. 예. 그리고 이제 징역하고 그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이 이 네.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2년 이하의 징역이면 되게 큰 것 같은데 2천만 원이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 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근데 사실 또 합니다. 댓글 조작하고 뭐 알바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또 큰 큰 돈이에요. 액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으면 그 짓 하고 앉았겠어요? 예, 그 댓글 알바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고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씁쓸한 네, 얘기죠. 네. 어쨌든 좋은 법안 대표 발의한 신경민 의원 감사합니다. 이거 법안이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근데 생각이 이게 드네요. 지금 이 관련된 네. 법안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여기저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송기원 의원도 뭐 냈던 것 같고 우리 박광훈 의원 또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종합적으로 의원들 전체의 의견을 한번 모아서 공동 대표 발의로 하나의 법률안을 만드는 게 어떨까? 예. 물론 지금 이 과정도 하나의 법률안을 그렇죠.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네. 각 의원들이 법안 발의하고 이걸 모아가지고 여기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결국 하나의 법안으로 기결되긴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있는 기본 정보통신망법 있잖아요. 네. 그것에 일부 개정을 하는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에 대한 처벌을 더 추가하는 건데 네. 이게 실제로 지금 뭐 인터넷 뉴스 댓글이 그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서 그 여론의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또 결과도 있었대요. 네. 연구 결과. 그래서 이런 한국 언론 학보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또 네이버 댓글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댓글 달기를 우습게 하는 인간들은 있죠, 사실. 정말 네. 뭘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거죠. 네. 그런 인간들이 민주주의의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예. 뭐 가끔은 너무 힘드니까 네이버를 차라리 그냥 버리자, 포기하자 이런 경우도 있으신데, 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네, 마지막 소식. 다음 소식은요, 우리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께서 돌아가셨어요. 네. 네, 대통령이 그래서 유족들한테 조전을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의 소리 한 자락이 사라진 듯 마음이 아픕니다. 네. 고 황병기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뭐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또 저런 어떤 분이 계셨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황병기 그 명인은 그래도 한때 네. 좀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 아마 저 가야금 뜯는 소리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하여간 네, 우리 황병기 네. 선생님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 서지현 검사의 그 용기를 계기로 지금 일명 미투 운동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또 확산이 되고 있죠. 그 네. 여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반가운 분위기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행태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 JTBC 뉴스룸 보도에서부터 이 문제들이 요즘 좀 시끄러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서 검사의 변호인인 김재림 변호사가 인터뷰에 출연을 했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좀 대놓고 저격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 박상기 장관한테 이 피해 사실을 전달을 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 뭐 일단 뭐 비판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맥락이 지금 뭐 맥락을 보면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이 그러니까 반응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손석희 앵커가 물어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을 하면서 만나자라고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1대1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1대1로 본인이만 나서기는 좀 그렇고 사람은 지정해서 만나라. 그리고 약속을 잡은 다음에 그 약속 잡은 걸 자기한테 피드백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 담당자를. 근데 그 담당자가 만나놓고 이제 흐지부지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10월,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인데. 10월 이후니까 10일, 12일 해가지고 한 석 달 정도 지났거든요. 어쨌든 그 서재원 검사가 그 피해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은 법무부가 그 담당자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문제는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이제 법무부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장관을 만나자고 해서 장관이 뭐 다 만나줘야 될 건 또 아니잖아요. 물론 만나주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이 부분도 조금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JTBC 보도처럼 과연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이게 초점을 마치 박상기 장관이 가해자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 최초의 김재련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저도 이제 이걸 쭉 봤는데요. 일단은 손석희 앵커가 굉장히 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자꾸 질문 던집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법무부 장관님께서 지정한 사람을 서검사가 만나서 진상조사에 대한 요청을 했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손석희 앵커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정해서 대신 만나라고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마치 그게 큰 잘못인 것처럼. 근데 장관이 본인이 바쁘면 대신 사람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꼭 검사가 몇 명인데 그걸 다 만나줘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내용 외에도 계속 아무것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면 뭔가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또 다른 반응도 없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물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지시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로 지정해줬다는 그 사람이 한마디로 지금 이게 먹고 그냥 삼켰다는 얘기인데 대충 듣고 말았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마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마치 이 성범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분위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한번 맥락을 살펴보세요. 네. 지금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해당자들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까지 됐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가 이 사람들을 감싸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박상기 장관이 뭔가 은폐를 시도했다거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안태근 그리고 최교일 이 사람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이랬을 리도 없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이 사건을 즉각적으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만 일의 어떤 중요성이라는 것은요. 법무부에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서 조금 밀렸을 수도 있을 거고 다만 그걸 변호해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았고 거기에 답변을 신속하게 하지 않은 부분은 비판받아야 돼요. 근데 마치 지금 안태근, 최교일 이 사람들은 뒤로 빠져버리고 박상기 장관이 무슨 가해자가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인터뷰를 하는 거. 이거 초원복국집 사건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물타기 느낌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뭐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관련돼 갖고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 언론 인터뷰가 나온 이후에 모든 언론들이 또 신나갖고 달라붙어가지고 난리를 쳤지요. 정말 이상한 정말 노골적으로 박상기 장관이 무슨 성범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적대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너무 많았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제가 어처구니 없는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국제신문 이승륜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 묵살 박상기 장관 알고 보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장본인.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참 가상화폐 것까지 다시 끌고 와가지고 저 진짜 이거 보고 어제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언론들 도대체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나. 일처리가 늦어서 비판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묵살했다, 방조했다, 예를 들어서 은폐 이런 것까지 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요. 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전 정권들의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그리고 현 정부 들어가가지고 어떤 비리 혐의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퇴직한 사표낸 징계받은 사람을 왜 보호를 해줍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박상기 장관한테 이렇게 포인트 맞춰서 마치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처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보도 나간 이후에 이제 그 뭐 일명 우리 소위 얘기하는 고위 관계자들 있잖아요.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에게 이메일 연락을 받은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지현한테 연락받은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한번 나갔어요. 그래놓고 그 잠시 뒤에 법무부 쪽에서 이메일 받은 거 맞다. 받았었다. 그래서 답장도 했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걸 가지고 메일 받은 적 없다더니 말 바꿔. 뭐 이런 보도를 또 계속 JTBC는 연이어서 박상기 때리기 재미 들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와, 지금 저 그래픽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 서검사하고 저렇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나란히 놓는 거는 한 명은 피해자가 한 명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와. 저 그림은 그냥 직관적으로 굉장히 박상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림이거든요. 이건 진짜 조선일보보다 더 악의적이잖아요. 네, 이거. 너무 악의적입니다. 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참.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분명히 자기가 지시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지 않고 그냥 냅뒀던 것도 물론 문제가 있고 담당자도 문제가 있지만 저 솔직히 이거 가지고 아까 권 기자께서는 뭐 빠른 조치를 안 한 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손석희 앵커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언제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 분위기 아닙니까 사실? 어느 회사에나 있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근데 마치 본인들은 전혀 살면서 안 그런 것처럼 박상기가 그걸 좀 늦게 했다고 난리법석을 그렇게 깨끗하세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진짜. 지금 손석희 앵커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요. 이분은 세월호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죠. 그 뒤에 태블릿 PC 보도로 또 한 번 더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신뢰를 통해서 언론 권력을 획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로부터 힘을 받아서 생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이게 어깨 뽕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힘이 생기면 자기가 가진 힘을 갖고 위세를 부리려고 하는 팟캐스트에도 많이 보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소화병적인 현상이거든요. 내가 힘이 좀 생겼어. 이거 가지고 자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조선일보처럼 권력을 만들어 보겠다고 의도를 갖고 특정 정치인을 띄워주기 하는 거. 맞아요. 과거에 오마이뉴스 오연호처럼 문국현을 띄웠다가 안철수도 띄웠다가 하는 이런 짓거리들. 아, 맞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 겁니다. 손석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언론 권력화되는 현상들은 국민들이 도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준 권력이기 때문에. 예.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에서 녹취 본 거 맞으니까 그냥 안일하게 처리한 거 맞으니까. 근데 문제를 제기하려면 다만 직접적인 가해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 사람들을 사실은 같이 오히려 더 많은 분량을 얘기를 해줘야죠. 안태근이라든가 아니면 최고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 같이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상관을 모시고 다니는 건지 어쩌고 떠들었다는 그 장관 얘기를 같이 해줘야죠. 왜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만 때립니까? 지금 기자들이 쫓아가야 될 사람들은 네. 그날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맞습니다. 쫓아가서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아직 지금 다 발뺌하고 있잖아요. 잘 몰랐다, 기억 안 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박상기 장관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현장이 벌써 8년 지난 현장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하여간 이제 이 가해자들을 좀 슬쩍 숨겨주면서 이렇게 물타기 하면서,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마치 큰 죄진 것처럼 막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들의 행태에 또 우리 시민들이 뿔이 났잖아요. 그래서 최초 인터뷰자였던 그 김재련 변호사의 행적을 또 파헤치기를 합니다. 네. 아유, 이분이 뭐 그 화해치유재단 위안부, 그 일본에서 돈 10억엔 받아서 만든 재단이죠? 여기 이사랍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하던 소리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한일 합의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죠. 네. 저런 분이 그 여성 문제를 또, 그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아니, 저렇게 이거야말로 대놓고 이야기할 선거죠. 그럼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서지현 검사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김재련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금 한 두 가지 말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아, 참. 굉장히 정치적이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 자료 그 돌아다니는 걸 발견하고 같은 사람이 그 동명이인인가 그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서지영 검사건을 가지고 네.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정략이 개입된 거 아니냐.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서전 검사한테도 사실 피해가 갈 수 있죠. 더 네. 그러면은 안 된다. 정말 화가 좀 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해당 사태에 대해서 사태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TF가 꾸려졌어요. 네. 이게 이제 검찰 쪽에서 꾸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TF 단장이 됐습니다. 네. 저분 대단하신 분인데. 아, 네. 비주얼이 벌써 제가 딱 보고 포스를 느꼈습니다. 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검찰에서 네. 이번 그 서지영 검사 사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아직 공소시효 남았으니까 깜빵 보낼 인간 깜빵 보내고 그렇게 처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사대장에는 전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까지 다 포함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대부분 조사단은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죠.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여성 검사들이 또 많이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여성 성폭력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또 만연한 얘기인데 이번 그 TF 조사가 조금 역사적인 방점이 될 수 있는 조사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슈 프리즘이었습니다. 언론의 호실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네. 야, 도시락이 문제입니다. 도시락에다가 황제를 붙였어요. 황제 도시락. 도시락은 뭔가요? 예. 금가루를 뿌려놨나요? 뭐 9만 원대 유명 호텔 도시락이다. 네. 예. 아유,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장차관 워크숍을 했는데 네. 그 저녁 식사로 준비한 도시락이 비싸다 이거예요. 황제 네. 도시락을 먹었다. 야, 저 청와대에다 또 청와대에서는 한꺼번에 이제 납품하는 걸로 해서 양이 많으니까 150명 이상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계속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한 5, 60% 그리고 또 홍보에 그 호텔 도시락 먹었다는 홍보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금액을 낮게 잡아서 뭐 9만 원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실 9만 원이 아니라 19만 원이라도 좀 좋은 거 먹으면 안 됩니까? 청와대에서? 장관 차관들이 다 모였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을. 야, 아이고, 뭐 진짜 박근혜 때 어이가 없어. 송로버섯 그러니까요. 비판 안 했잖아. 아이고, 무슨 비판을 해요? 제가 어제 그래서 그 기사를 다 뒤져봤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이런 방법 말도 없고, 그냥 모였다. 오찬 회동했다. 그때가 새누리당 그 신임 지도부들이랑 같이 오찬했던 거잖아요. 근데 뭐 그랬었고, 제가 채널A 보도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당시 채널A 보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인데요. 이게 송로버섯, 샥스핀찜, 캐비어 샐러드, 바닷가재, 훈제연어, 한우갈비, 뭐 능성어찜, 냉면 뭐 이런 엄청난 건데, 이 중에서 이게 오찬이에요, 점심. 이 중에서 송로버섯, 샥스핀찜, 캐비어 샐러드는 빼고요. 나머지 것만 저렇게 그래픽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제목 보십시오. 냉면, 농성어, 맞춤 메뉴. 칭찬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제가 저거 보는데 저건 진짜 그야말로 호화 오찬이거든요. 점심을 저렇게 예? 드셔야 됩니다. 점심. 근데 저 비판하지도 않던 인간들이 도시락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날 장차관 워크숍 같은 경우는 워크숍입니다. 보통 워크숍을 하면요. 우리 여러분들 워크숍 가보신 분들 아시죠? 가면 그래도 저녁 배부르게 좀 먹고 술도 좀 마시고 그렇죠. 1인당 꽤 많이 먹지 않습니까? 워크숍 가면 허리띠 풀고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워크숍인데 하루 종일 공부했어. 토론하고. 그래서 밥 한 끼 아니 맛있는 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러니까요. 더 좋은 거 저는 드셔도 저는 좀 더 좋은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4만 5천 원짜리 도시락이 아니고 더 뭐 좋은 거 먹어도 되잖아요. 1년에 한두 번도 안 하는 행사인데. 하여간 정말 부끄러우네. 박근혜 때는 이런 방법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황제 도시락이라고 제목까지 붙여준 정말 훌륭한 조선일보.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그러니까요. 내로남불. 네. 재밌는 기사 짧게 봤습니다. 언론 해보신 일이었습니다. 칭찬합시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칭찬을 가지고 왔어요. 네. 평창 대박. 개사곡. 네. 이게 그 서태지 씨의 그 시대유감이라는 곡 있잖아요. 서태지 시대유감을 이제 개사를 해서 제목 이제 그 가사를 붙인 거죠.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됐던 그 벌레 소년인가 하는 평창유감. 일베류인 것 같은데. 일베예요. 본인이 일베라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항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닉네임을 평화소년.
벌레 소년이 아니라 평화 소년이라고 해서 저렇게 올렸는데 어제 제가 보고 들어봤거든요. 근데 한 중고등학생쯤 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목소리가 귀엽고 귀여운데도 좀 찡하고 이렇습니다. 가사를 몇 군데만 짧게 제가 소개해드리면 뭐 국회의원 아들이고 예능함 씨 아들이고 전부 힙합한다 까불더니 이젠 하다 일배충이 힙합한다 설쳐되냐 이러면서 자 이제 그럼 해충 박멸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내용을 쭉 썼는데요. 가사가 너무 문구랍니다. 약간 밝게 비친 달빛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가 왔어. 환히 비친 촛불 네. 참 나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네. 잘하시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왜 모두 기다려왔잖아. 모든 삶의 평화로운 시대를. 그래서 평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 시대, 평창올림픽, 완전 대박이에요. 그럼 안녕.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네. 그리고 바로 오늘이 태양과 달이 떠오르는 발이야. 이거 우리 그 블러드문 뜨던 그날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바로 오늘이 태양과 달이 떠오르는 밤이야. 내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기를 이렇게 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쓴 가사치고 굉장히 문구라면서도 아주 장차 굉장히 훌륭한 네. 힙합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청소년도 있다. 우리는 네. 한 줌에 100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칭찬의 소재로 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에 평창 대박 평화소년 이렇게 검색하면요. 아까 보셨던 그 달 그림이 떠오르는 영상이 보이실 겁니다.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 잘했다고 응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뉴스인 세계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월 2일 금요일이었어요. 네. 오늘 오후 5시 30분에는 네. 우원식 원내대표 인터뷰를 라이브로 하는데요. 네. 바로 어제 그저께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그 대표 연설 내용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네. 2월 임시국회가 지금 개회가 됐죠. 임시국회에서는 공수처법안 통과부터 해서 개헌 특위에서 이제 개헌안, 국회 합의안 만드는 문제도 있고요. 네.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뚫고 나갈 건지 여기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는 문제가 있고 이게 또 민주당에 미칠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소재가 많아서 1시간으로 부족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5시 반이니까 뒤쪽은 열려 있습니다. 네. 뒤쪽 시간은 열려 있기 때문에 밤샘 토론 가나요? 하는 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재밌고 시청자분들 많고 그럼 시청자분들이 많으면 또 방송할 때 흥이 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안내하실 게 있으시죠? 네, 뉴스 신세계 조금 개편 준비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송은정 작가님 휴가 요청이 들어와서 조금 하여튼 휴식 기간을 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스타일로 언론 해부실은 이 코너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유지가 되고 여기 우리 기자들 네. 그리고 정치인들 다양한 전화 인터뷰, 현장 인터뷰 그리고 직접 나오는 거 등등 해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욕을 들을 기회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네, 저랑 방송하실 때만 욕하시는 광수 기자였는데, 욕도 흥이 있어야 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 6개월 정도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성격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고, 아직 좀 그릇이 좀 작지요. 그래서 방송할 감이 아니었는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람이 된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 임기가 기니까요. 나중에라도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개편하는 뉴스인 세계 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주말에 날씨 춥다고 하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